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죠. 우리가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이사건이라는 거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 동일은 시점이 언제냐?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이면 그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일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기 전에 먼저 선순위로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 시점으로 동일 소유자 여부를 따져야지 근저당 시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다. 그리고 가압류를 번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어가지고 강제징명에 진행해놓았다. 이러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로 등기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였다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면 법정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도령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미등기나 무허 건물이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 건물 소유자가 된다든가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민법 제 186조에 따라야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민법 제 187조를 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취득. 상속, 건물 신축 또는 이제 법원 경매, 잔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게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도령이 토지만 있고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등기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물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고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렇게 토지도 이도령, 건물도 이도령이에요. 이도령이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했어요. 이렇게 민법 180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이럴 때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토지만 경매돼 가지고 토지가 이순실이 낙찰받았다. 이럴 때 이도령 건물은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대감이 토지이고 이대감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대감이고 건물도 이대감이 원시 취득한 거죠. 등기 없이도. 그 이대감 거를 누가? 이도령이 토지와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상속은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이도령이 원시 취득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됐다.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경우보다는 민법상 상속 지분별로 형제들한테 상속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자, A가 A 소유고 건물도 A인데 이건 미등기 건물이죠. 아버지의 이것이 이제 민법상 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면 뭐 형제들이 있다면 뭐 A가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건물도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됐겠죠. 형제들 간에.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협의 분할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 건물은 장남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건물 전체는 장남이 소유하고 있다. A가 전체. 이렇다면 이 아버지가 사망 즉시 이 건물은 법정이사건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 상속됐을 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전부 상속 등기됐다든가 아니면 민법상 상속 지분 비율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상속됐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법정사건 성립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민법상 상속 등기가 아니라 협의분의 상속에서 상속 지분 비율이 달랐다. 소유자가 달랐다. 이런 경우는 바로 아버지가 사망 즉시 법정 사건이 인정이 된다. 이번엔 이도령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이 정대감 토지와 건물을 이도령이 일반 매매로 샀어요. 이러면 토지는 등기했기 때문에 민법 186조에 의해서 소유자를 취득한 거죠. 이거는 민법 186조죠. 근데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토지만 경매됐다. 이럴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기초공사만 하고 있을 때, 웅벽공사만 하고 있을 때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근저당 설정 당시에 대법원 판례는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 건물이 없어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물이 신축이 돼 가지고 추후 법정 사건이라든가 또는 최우선 변제가 발생할 걸 예측하지 못했어야 된다. 근데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면 이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아니고 예측했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독립된 건물이 되면 법정 사건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허가가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때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최소한 1층만 지어지면 돼. 1층만 독립된 건물이 지어지면 나머지 이 5층까지는 부합물로서 법정사건을 인정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이기 때문에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된다. 또 여기에 새로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 하면 이거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최소한 4개의 규동과 주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 즉 1층 정도는 지어지고 있어야 된다. 1층에 4개의 규동과 그리고 주벽과 지붕이 있으면 그로 족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이 지어졌다면 이것도 부합물로서의 법정사건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계속 이 모양이었다면 법정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